2020년 7월 9일 목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6월 가계대출 8조 1천억 늘었다. 두 달간 진정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조달하지 못한 주택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도 밀어올렸습니다. 여기에 6월 말 이뤄진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증거금 관련 수요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28조 9천억 원으로 5월 말보다 8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2월, 3월 잇따라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뒤 4, 5월 절반가량으로 줄었다가 다시 급증했습니다. 매년 6월만 놓고 보면 2004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2. 한국 보유세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돼. 대폭 강화야. 9일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가 한겨레에 제공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민간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액 비중은 0.26%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누리집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12개 국가와 비교해보니 캐나다가 0.87%로 가장 높았고 체코가 0.08%로 가장 낮았습니다. 12개 나라의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0.37%로 한국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2017년은 17개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데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17개국 평균 0.31%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3. 우선주 유통물량 늘리고 괴비율 통제. 투기판 변질 막을까. 금융당국이 9일 장 마감 직후 갑작스레 우선주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우선주들이 폭등 후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종목들의 경우 특정 세력이 결탁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불공정 거래 위험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우선주 열풍의 시작이었던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2일부터 10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보통주가 30% 오르는 동안 주가가 무려 1265%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보통주가 8% 하락하는 동안 우선주는 54.2% 폭락하며 반토막 났고 이 과정에서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수에 나섰던 투자자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4. 정부 내일 부동산 초고강도 대책. 종부세 최고세율 6% 유력. 당정은 애초 종부세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며 이 중 가장 강력한 6%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배 가까운 인상인데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를 기준으로 봐도 파격적인 수준의 상승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률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신라롯데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장 영업 연장 키로.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다음 달 말 계약이 종료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장 영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9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신라면세점은 매장 운영에 대한 추가 협의를 조건으로 연장 영업을 수용했습니다. 지난 8일 롯데면세점은 매달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을 요구하며 연장 영업을 수용했습니다. 6. 법원 메디톡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 품목허가 취소 효력. 법원이 메디톡스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9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 논란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지난 6일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는 예비 판결로 오는 11월 최종 판결이 납니다. 7. 내년엔 자동차 수리비도 AI로 금융디지털 결합 속도 낸다. 9일 보험개발원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차 수리비 산출 서비스를 시연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이 AI가 상용화되면 보험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도 감소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보험사 보상 직원들도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일 뿐더러 소비자들 역시 예상 수리비를 빠르게 받아보는 등 보험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8. 영끌에서 산다. 2030은 왜 아파트에 올인하는가?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인데요. 대출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집을 사는 요즘 세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특히 모은 돈이 얼마 없는 데다 청약 당첨 가능성마저 낮은 젊은 층은 요즘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고 있는데요.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대는 30대. 지난 2년간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받은 것도 30대입니다. 집값이 워낙 빠르게 뛰다 보니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거다. 불안해진 30대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9. 10초면 지진 대피. 기지국 통해 더 빨리.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었죠.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면 지진 경보를 얼마나 빨리 발령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전국에 있는 통신사의 기지국과 대리점이 보조 지진 관측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상청 장비만큼 정밀하지는 않지만 피해를 줄 수 있는 진동을 감지하기엔 충분하고 도심 곳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진동이 오기 5초 전에 알게 되면 책상 밑으로 피할 수 있고 10초 전에 알면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10. 송추가마골. 버려야 할 고기 소주로 빨아서 팔았다. 송추가마골의 양주지역 한 지점은 지난 2월까지 해동후 보관 과정에서 부패할 우려 때문에 폐기해야 할 고기를 소주로 씻어 정상적인 고기와 섞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체인점 직원이 비위생적인 주방 상황을 한 방송사에 제보하면서 공개됐습니다. 방송 영상엔 직원들이 끈적한 액체가 묻어있는 고기를 소주로 헹군 뒤 양념에 버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상 속 직원들은 빨아서 쓴다고 했습니다. 11. 상위 0.1% 기업 소득. 전체의 절반 넘어섰다. 지난 2018년의 매출액 기준 국내 상위 0.1% 소득이 전체 기업 소득의 절반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터라 그 이후 소득 분포 추이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수년째 지속되어 온 상위 기업의 과도한 소득 집중 현상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으로의 소득 집중은 재벌 대기업 그룹이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12. 삼성 디스플레이 노사. 임단협 결렬공은 중로 위로. 삼성 디스플레이 노사가 5번에 걸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끝내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본교섭 이틀 전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만나는 이례적 행보가 있었지만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임단협은 중앙노동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13. 중국 바이튼 생산 중단. 전북 전기차 산업 여파는? 지난 1일 국제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 바이튼이 코로나19 여파로 6개월 동안 생산 중단에 들어갔고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생산업체 바이튼은 군산에 있는 명신과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업체입니다. 초기 위탁 생산을 통해 전기차 생산 기반을 다지겠다는 건데 위탁 주체인 바이튼이 휘청이면서 계약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바이튼의 생산 중단이 명신의 계획에 차질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원에 나서면 바이튼의 생산 중단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중국과 미국 공장이 생산을 멈춘 만큼 필요하면 명신에 급히 전기차 생산을 요청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14. 최근 5년 가상화폐 거래 2200조 육박.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이던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2015년 초부터 지난 5월까지 5년 5개월간 이뤄진 거래 건수는 15억 5,684만 건입니다. 거래 금액은 2,161조 1,063억 원으로 2,000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최근 양정숙 의원은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상화폐 양도세율을 20%로 하는 것이 핵심이며 필요한 경우 75%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해탄력세율을 적용했습니다. 15. 두산건설, 대우산업개발의 팔리나. 매각가 3천억에서 4천억 원. 두산 중공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매각을 추진 중인 두산건설의 유력한 인수후보로 대우산업개발이 떠올랐습니다. 9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최근 대우산업개발에 우선 협상자 지위를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 금액은 3천억에서 4천억 원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 한국 코로나19 항체 보유율 사실상 제로. 어떤 의미가?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우리 국민이 코로나19에 잘 감염되지 않았고 방역당국이 빠르게 확진자를 찾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항체 보유율이 낮다는 건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그만큼 감염되기 쉬운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도 집단 면역을 통한 대응이 불가능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7. 증권가서 나온 깜짝 흑자 전망에 정작 항공업계는 빛 좋은 개살구. 증권가에서 대한항공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항공화물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이 4분기에 깜짝 흑자 전망을 내놨지만 정작 대한항공 내부에선 실적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의아한 반응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LCC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위주로 국제선 여객 수송으로 이익을 냈던 LCC들은 각국 정부가 빗장을 걸어 잠근 후 제주 등 국내선 운항이 늘었지만 이익 측면에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입니다. 18. 일본 넘어 세계로. 소부장 5조 원 투자한다. 정부가 첨단산업 세계 공장 유치 및 소재 부품 장비 강국 도약을 위한 소부장 2.0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각국의 격리 봉쇄와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해체되는 가운데 일본, 중국 등 기존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국내 생산망을 구축하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19. 침방울 차단. 물도 새는 불량 마스크 230만 장 회수. 무더위의 시작과 함께 마스크 시장의 중심이 된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하지만 일부 시판 제품에서 물이 샌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5개사 제품을 조사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PNTD의 웰킵스 언택트 마스크, JPC의 이지파미지 에어 마스크 등 2개사 3개 제품에서 물이 새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필터에 문제가 없었고 생산허가 기준도 충족했지만 생산 과정에서 얼굴 곡선에 맞게 원단을 잘라 이어 붙이는 부위가 제대로 붙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식약처 설명입니다. 20. 구글 코리아 법인세 5천억 원 납부. 조세 심판원 통해 불복.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한 구글 코리아가 최근 법인세 거액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연초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5천억 원가량을 추징한다고 고지했으며 회사는 최근 부과된 세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